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 포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5G, 전 올해 폰을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5G 폰으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피겨 여왕 김연아도, 스켈레톤을 열심히 타셨던 윤성빈 씨도 그렇게 광고를 해댔던 5G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5세대 통신망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G는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노약자 말고요. 하하. 이게 어쩌다 5세대까지 오게 됐네요. 5세대가 있으면 1세대도 있겠네요. 예, 1세대부터 진화를 해온 게 맞고요. 2, 3, 4세대를 거쳐서 5세대 통신망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1세대라고 불리는 건 이후 2세대 통신망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넌 1세대였어 이렇게 명명이 된 거고, 세대별로 구분이 되는 건 속도의 차이입니다. 각각 세대별로 속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속도까지 나오는 통신망을 세대별로 구분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이게 속도 차이만 난다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속도의 차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통신망은 그냥 전화만 되는 걸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벽돌 같은 폰 기억하시죠? 그건 정말 통화만 되는 놈인데, 저도 사실 옛날에 아버지가 잠깐 썼던 기억이 있지 실제로 쓴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2세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2세대부터는 통화뿐만 아니라 SMS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됐죠. 이때 한 통의 문자의 길이가 한정되었던 거 아시죠? 한 통에 80바이트였으니까 영어 숫자로는 80글자, 한글로는 40글자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3세대 통신망부터 데이터 전송 같은 좀 유의미해지는 속도가 되면서 저화질이긴 하지만 화상통화도 제공이 됐고요. 지금의 모양새의 인터넷 같은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고 말하는 스마트폰 생태계가 열리기도 했고요. 이때가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의 폭이 좀 크게 느껴졌어요. 그 전 세대인 2세대에서는 네이트, 핌, 이런 느린 인터넷 서비스, 또 엄청나게 비싼 요금제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그 인터넷이라는 게 벨소리나 간단한 테마 바꾸는 정도에 국한된 컨텐츠였죠. 이때 생각하면 통신사가 진짜 너무했던 거죠.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 처먹었나 이런 생각이 좀 하하. 그러고 4세대가 또 나옵니다. 사실 기능상으로는 3세대와 큰 변화를 느끼긴 어려웠죠. 가장 큰 차이는 LTE라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기억나시죠? 잘생겼다고 이야기한 광고. 그런데 실제로 속도가 빨라진 건 맞습니다. 빨라진 통신 속도를 기반으로 고화질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다운로드도 빨라지고 이런 건데, 속도라는 게 사람들에게 금방 익숙해져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신사에서도 그렇게 광고에 많은 비용을 썼나 싶습니다. 보면 SK텔레콤이 감성적인 광고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잘해요. 옛날이나 SK가 이제 전화 잘 터지는 게 어필이 됐지, 지금은 모든 전화가 잘 터지니까 진작부터 SK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이제 5세대 통신망 5G가 나왔죠. 그럼 차이가 뭘까요? 4세대보다 이론적으로 1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구원장은 5G 폰을 안 산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4G 핸드폰이 지금의 일상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4G 폰을 쓰면서 버퍼링으로 불편함을 느껴보신 분이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통신망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서버 문제일 겁니다. 현재 4G가 제공하는 속도는 웬만한 와이파이 혹은 유선 인터넷보다도 속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실감이 되려면 고용량의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가 잦아야 되는데, 이런 헤비 유저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인터넷 웹서핑이나 영상 스트리밍 정도가 사용의 전부일 텐데, 이 영역에서는 속도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통신 속도가 10배 빨라진다고 해서 웹서핑 속도가 10배 빨라지진 않습니다. 웹서핑의 화면 전환 속도는 통신 속도가 이미 충분히 빨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신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단말기의 자체적인 화면 전환 속도에 더 좌지우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당연히 더 빠른 통신망을 제공을 하니까 요금제는 더 비싸질 겁니다. 사실 통신사는 각 나라의 자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 이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어간 상황에서 포화된 시장에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시장의 수요보다 기술이 조급하게 앞다투어 나왔다는 느낌을 지워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차, IoT와 같은 기술의 실효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5G가 조금은 조급하게 나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자율주행차, IoT, AI, 4차 산업혁명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오히려 소문난 잔치 같은 속빈 강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통신 속도를 확보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기술이 녹아들어야 하는지 아직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상 영역에서 살갗으로 체감하기가 어려운 이 속도의 변화를 말이죠. 물론 제가 이 5G 기술을 폄하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술들이 제대로 자리 잡히는 데는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솔직히 5G 같은 빠른 통신 속도가 필요한 부분은 저는 자율주행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그 차 자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도로의 주변 상황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하려면 빠른 통신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 5G 단말기일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동차에 5G 모듈이 들어가야지 스마트폰이 왜 5G 폰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제 눈에는 화려한 수식어들로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는 전형적인 마케팅으로만 보여집니다. 총평하고 마치겠습니다. 총평, 5G 폰. 그러니까 적어도 한 텀은 거르자.